짠! 네, 안녕하세요. 짠천TV 장천입니다. 오늘 일단 맥주를 좀 준비했으니까 좀 따라서 좀 마시면서 좀 할게요. 일단 맥주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런 맥주는 처음 봤어요. 무슨 말표 수제 흑맥주인데 원래 편의점에서 유명한 거 지금 곰표 아닌가요, 형님? 네, 맞아요. 네, 곰표를 구하시려고 했는데 네, 못 구하시고. 없어가지고. 네. 말표 하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말표. 말표 하면 뭐냐고요? 예. 뭐. 원래 구두약이잖아요. 아, 말표가? 예. 아, 옛날에 그 구두 그 까만색 깎는 거? 예, 예. 아, 그건데 왜 맥주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곰표는 밀가루고. 아, 진짜 그게 그 회사예요? 그 회사인데 맥주를 만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 뭐야? 곰표로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 저도요. 저 여기서 먹어본 건 이거 세 개. 예, 곰표도 안 먹어봤고. 구두 닦기 맛은 안 나는데 그래도 맛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랜만에 원래 게스트분이 요즘 계속 나오셨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이 조금 쌓여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이제 조금 신중하게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가져보는데 오늘 사연은 인천 사는 24살 직장인 유모 씨라고 합니다. 2020년도 9월경에 한창 미스터 트롯 열풍이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본인 집 근처에서 공연을 임영웅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임영웅 이제 티켓을 알아보던 중에 원래 이미 예매가 진행되어 있었던 공연이었으나 어머니를 꼭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트위터로 이제 다른 분들이 사신 거를 다시 파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계정을 찾아서 공연 티켓을 이제 구했대요. 두 장에 24만 6,800원. 비싸네요. 두 장을 이제 구하셨는데 수고비까지 원래 뭐 더 달라고 했나 봐요. 뭐 배송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다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입금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공연사 측 사정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공연이 뒤로 미뤄졌나 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뭐 공연이 연기되고 있다. 친절하게 답이 다 왔었나 봐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이제 일시가 계속 정해지지가 않아서 환불을 받으려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계속 뭐 여기저기 검색하니까 그 계정이 이제 트위터 그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이 여러 사람들한테 티켓 사기를 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이제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피해자들이 모인 또 단톡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피해자만 13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대략 4천만 원 가까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 한 분한테 사기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서 고소를 진행했대요. 고소를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또 몇 달 뒤에 전화 오더니 어디로 사건 성취가 됐으니까 기다려라. 또 저기로 가니까 또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좀 답답했대요. 평소에 고소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고소가 어떤 방식으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 내 사건을 내가 고소를 했으니까 경찰이 내가 이거를 진짜 좀 빨리빨리 수사를 해줄 거야. 빨리 잡아줄 거야. 뭐 한 달이면 끝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소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고소가 남발되고 있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당시에 사기를 친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근데도 불구하고 돈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고소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 쌓여있는 고소 사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 건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뭐 고소장이 들어가자마자 뭐 1, 2주 만에 전화 와서 고소인 조사 받고 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사실 조금 힘들어요. 변호사가 있어도 한 2, 3주는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수사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라. 뭐 어디를 송치할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면 뭐 피의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이송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을 때 경찰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수사관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일단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송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경찰이 게으르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서울 북부지검으로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송치가 됐대요. 송치가 되고 나서 이제 또 기다리신 거죠. 이분은 송치돼서 그런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서울 북부지검으로 송치됐고 사건 번호는 뭐고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일단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무슨 통지서가 하나 왔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구약식이 뭔지 모르니까 구약식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연의 질문은 그거예요. 구약식이 뭐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일단 이제 제가 경찰 수사 고소장을 내면 경찰까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뭐 이렇게 가벼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불송치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도 있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송치를 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건도 이제 북부지검 검찰청으로 검사님한테 올라간 거예요. 송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 사건을 본 거죠. 보고 그 고소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조금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형사 공판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붙여서 징역을 구형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검사님이. 그러면 구공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기소. 그래서 이 사건을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다투는 거죠. 피고인이 나와서 다투고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은 구약식 처분이라고 나와서잖아요. 구약식은 사건을 봤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해서 사연자님의 사건이 경미하다는 건 아니고 사건이 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전과가 전혀 없다던가 아니면 피해 금액 자체가 몇 억으로 막 크지 않고 그냥 뭐 1, 2천만 원 정도의 뭐 좀 경미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그러면은 그냥 벌금을 주는 걸로 해서 약식 명령을 한번 발부해보자. 검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얼마의 약식 명령인 거죠. 그럼 검사가 약식 명령을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 약식 명령을 발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이 사연자분의 사연도 사건의 그 피의자 그 사기꾼도 그 벌금 얼마의 약식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약식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억울해. 이 약식 명령 벌금 못 내겠어.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 약식 명령 발부한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 똑같이 이제 구공판 기소했던 그 사건과 똑같이 정식 재판을 해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연의 피의자는 정식 재판 청구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벌금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개개인으로서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일 테지만 이제 총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큰 돈이니까 벌금도 꽤 많이 나왔을 거고 그 벌금을 받았다는 이 구역식 처분서가 있잖아요. 이 처분서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거셔야 돼요. 이분이 피해를 받으신 금액은 24만 원이고 그럼 24만 원을 받기 위해서 법무사를 고용해서 이제 선임 그 소장을 써서 낸다고만 해도 몇십만 원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게 조금 일단 소송 비용이 나중에 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한다 한들 소송을 건다 한들 이 피의자가 이미 제 생각에는 그 사기를 친 피해 금액을 써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막 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에 걸려오면. 그래서 결국 배째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것 같아서 결국 돈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사연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되시면 구약식 처분서라는 걸 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단 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다시 거시면 일단 승소는 할 수 있어요. 승소는 할 수 있고 그 판결문 가지고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10년 동안은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 판결문 가지고 이긴 판결문 가지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계속 돈이 없다. 내 명의로 아무 재산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법 체계상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암표 거래. 그렇죠. 암표. 네. 암표 거래 자체가 불법. 그거 자체도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구입을 하신 분도 사실 문제가 근데 있는 거니까요. 암표라는 게 뭐 몇 배 이상 막 이렇게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거 말고 중고 거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사서 뭐 얼마에 몇 개 양도합니다 이런 거 중고 사이트 가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하여튼
결국에는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